빌라 거실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다. 며느리 미정은 상위에 직접 차린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리며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풍족하게 삽니다라고 말한다. 현수는 잔을 들어 올리며 돈이 있으니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지 않나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웃음이 번지지만 분위기는 흐뭇하게 이어진다. 미정은 아버지의 말을 놓치지 않고 아버님, 역시 최고라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믿음직하다며 미정을 칭찬한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밤이 되어 가족 모임이 끝나고 거실에 홀로 남은 김현수는 두툼한 재무 서류를 펼친다. 그는 신문에 실린 주식 차트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요즘 시장이 심상치 않군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속으로 다짐한다. 그때 미정이 다가와 다정한 얼굴로 아버님, 투자 생각하세요? 라며 옆에 앉는다. 현수는 이건 확실한 정보다. 이번엔 크게 벌 수 있어라며 자신감을 보인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아버님 결정 믿어요. 저도 재산 불어나는 거 보고 싶네요 라고 속내를 드러낸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보다 계산적인 기대감이 엿보인다. 정우가 방에서 나와 이 장면을 보고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걱정한다. 하지만 현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기회도 오지 않는다며 아들의 충고를 무시한다. 며칠 뒤 김현수는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 시세를 확인한다. 파란색 하락 그래프가 화면에 가득 차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설마 이럴 리가 없어 중얼거리며 계속 세로 고침을 반복한다. 현수는 끝내 마우스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주식 계좌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 있었고 추가 담보 요청 알림창이 떠 있었다. 며칠 후 김현수는 은행 지점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 직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추가 담보를 넣지 않으시면 대출 회수가 불가피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본다. 미정이 다가와 아버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라고 묻는다. 현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묘한 긴장이 스친다. 괜찮다. 다시 회복할 방법을 찾겠다. 현수가 애써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아버님, 이제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죠라고 퉁명스럽게 답한다. 가족의 균열이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는 순간이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젓가락 소리만 울린다. 미정은 갑자기 아버님,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직설적으로 묻는다. 정우는 당황해 여보, 지금 그런 말은 하며 제지하려 한다. 하지만 미정은 단호하게 우리도 애들 교육비랑 대출이 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라고 맞받아친다. 미정은 아버님께도 편안한 곳이 필요하잖아요. 요양원 같은 데라며 은근히 방향을 제시한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택시가 현수를 태우고 요양원으로 향한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집을 떠나는 심정을 가다듬는다. 간병인 조연은 현수를 병실까지 안내하며 시설을 설명한다. 현수는 좁은 병실을 둘러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간병인은 처음이니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현수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의자에 앉는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노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간병인은 조심스럽게 오늘부터 제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돌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신뢰를 주려 한다. 현수는 병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손을 떨며 약 봉지를 정리한다.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다. 그는 수첩을 열며 아들의 어린 시절과 손주들을 위해 썼던 기록들을 되짚는다. 정우 대학 등록금 마련, 미정 결혼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다. 현수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지난 시간을 회상한다. 현수는 조용히 간병인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면 이걸 아들에게 전해주게. 며칠 뒤 현수는 아침부터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간병인이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며 오늘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현수는 약 봉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쉰다. 정우에게 긴급 연락이 가고 그는 곧바로 병원을 향해 출발한다. 현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린다. 정우가 병실에 도착하자 현수는 약간 힘겹게 미소를 보인다. 정우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다. 현수는 힘없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준비를 한다. 현수는 병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간병인은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확인한다. 정우는 병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음을 깨닫고 오열한다. 미정은 여전히 집에서 상황을 확인하며 방문하지 않는다. 간병인은 정우에게 다가와 작은 수첩을 건넨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라고 말한다. 일기에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해왔던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기록되어 있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라고 중얼거린다. 간병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가 남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한다. 언론은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며느리라는 기사를 보도한다. 미정은 뉴스와 댓글을 확인하며 점점 고립감을 느낀다.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은 그녀를 피하며 냉담하게 대한다. 정우는 아버지의 일기를 품에 안고 요양원을 찾아 감사의 표시를 한다. 간병인은 정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한다. 미정은 집에서 홀로 앉아 외로움과 후회를 마주한다. 정우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일기를 놓는다. 그는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의 뜻과 이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 화면은 묘비에 새겨진 김현수의 이름과 일기 한 문장, 재산은 잃어도 가족은 남아야 한다로 끝난다.